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필성, 서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인데요. JTBC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석사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석사 논문을 작성했는데 총 48페이지 중에서 43페이지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너무 많다. 이게 보도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논문이 왜 특히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김 씨가 이 학위를 바탕으로 여러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1999년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때의 표절에 대한 기준은 지금과 좀 달랐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당시에 그 숙명여대죠. 숙명여대의 그 연구윤리 규정이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다른 게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도 얘기를 하던데 사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런 기준 같은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숙명여대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이것을 지금 사실은 박사는 국민대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국민대에서 갔는데 국민대에서는 그러면 국민대의 소득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들 기본으로 해서 이후에 경력들이나 학력들을 쌓아 올랐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에 경력들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표절이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것이 보통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학술 논문인 경우에는 학술적 내용에 관한 부분을 표절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술적 내용인지 아니면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인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논문을 표절한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까지 짚어주셨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의 가천대 석사 논문도 이 동일한 잣대로 검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석사 논문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선대위 얘기 쪽으로는 과거 김현미 전 장관의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대한 후보의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표절은 저도 제가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박사과정 수료했기 때문에 석사 논문도 써보고 또 이제 교수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도 써보고 심사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도의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검증 판단 여부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 문장이 똑같다 하더라도 밑에 인용 표시가 있으면 그럼 이게 몇 줄까지는 인용이 되고 너무 많이 또 베껴버리면 인용 표시 붙여도 표절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베낀 부분이 얼마나 이게 창의성 있는 문장이냐. 우리 법학 논문 같으면 판례 같은 거는 이게 누구나 써도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 문장 표절율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에서 이제 외부견에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은 표절에 관대하냐? 그러면 이게 학자하고 정치인은 기준이 틀리되느냐?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정치 출마할 때도 이분이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 거기에 따라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할 때 영향을 받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이 박사 이걸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박사 1호입니다. 그런데 박사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치인도 저는 같은 기준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게 김현미든 이재명 후보는요. 아예 본인 스스로 표절 인정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반납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이미 표절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정치인은 관대해야 된다. 학자는 은폐하고 이건 아니라 봅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사안이 이제 고발건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김 씨가 15년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왔다며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내일 고발인 조사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알려진 거는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 방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공소시효가 이제 이미 지났다. 그래서 법적 판단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 있으면 사기죄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이게 고소 내용을 도대체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이력서의 내용을 이게 좀 부풀려 가지고요 허위로 기재하면 그거는 이제 처벌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문서는 내용 허위 적은 거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문서만 내용 허위일 때 처벌하거든요. 네. 사문서는 이제 남의 인장 같은 걸 도용해서 이게 찍는 이런 위조만 처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 의혹 중에 제가 알기로 이게 밝혀진 거는 부풀리거나 이게 허위 내용은 있어도 위조해가지고 이게 인장한 거 이런 건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떤 내용이 고소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대부분 이게 사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이게 대학에 허위로 내면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가 다 대부분 7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015년 이후 16년 이렇게 15년 이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로 팩트체크 이번에 사과할 때 보면 그 전에 게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 중에 뭘 위조했는지 또 이게 더군다나 이런 범죄가 어떻게 재산 범죄인 사기가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이게 고발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일단 사기죄로 경찰이 이제 내일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시민과 유권자가 먼저 판단하지 못하고 준사법기관들, 사정기관들이 먼저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을 좁히고요. 또 그게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방향. 이게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정치의 사법화는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그동안 특히 이제 최근 몇 년간 고소고발이 또 시민단체들이 좀 남용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 정치를 사법적 문제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은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라고 해서 잘못한 것,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정치적 이유라는 이유로 사안이라는 이유로 봐준다거나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의혹들이 사실 물론 내용을 실제로 뭐가 진실인지는 수사를 하거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총장 당시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정, 특히 절차적이나 이런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 신정아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의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걸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정치적으로 성공하는데 발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점에 있어서의 공정의 상징 같은 인물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 그런데 정작 그분의 부인이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적으로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김건희 씨가 사실 병치인 본인도 아니고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허위 경력 또는 조작된 이력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과 무게의 경중을 함께 좀 따져볼 텐데 두 분께 먼저 조언을 들어봅니다. 먼저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 사건과 좀 비교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교국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사건, 가족이니까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고요. 물론 기소가 됐지만 그리고 1심에서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죠.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무죄를 열심히 다투고 있는 사건에 반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억울하고 잘못이 크게 없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의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있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이게 사실 내가 이게 허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크게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의 경우에는 결국 입시의 그 허위 경력이나 허위 내용들이 입시에 어떻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사용된 내용들이 입시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밝혀진 내용, 특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동양대 표창장. 예,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 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실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방해가 기본적으로는 초상적 위헌범이라는 것에 해당이 돼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시 과정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적용이 돼서 사실은 처벌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케이스들은 학력, 그 다음에 강의 경력, 그러니까 교육 경력이라는 이제 고등교육법의 교육 경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그 연구 경력, 그 다음에 그 업계에 있어서의 업적에 해당되는 표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김건희 씨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또 이분이 주로 이거를 문제돼서 이력서를 내고 했던 것들이 교원 자격을 교수 자격으로 강의하거나 이런 뭐 겸임 교수나 이런 쪽에 이제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임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엄격한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최소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딱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허위 사실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누적돼서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발견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뭐 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재 이제 의혹 제기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점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또 양형도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문서는 위조를 했느냐 아니면 이제 내용을 좀 허위로 적었느냐 이게 절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조를 하면 그 자체가 범죄고요. 내용을 허위로 적은 거는 뭐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될지 모르지만 사문서 위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는 보면 동양대 표창을 총장 허락 없이 위조를 했다. 또는 이제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한인석 교수 소장 허락 없이 조국 교수가 위조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재질이 다른 거예요. 남의 도장을 파거나 아니면 이게 컴퓨터 파일로 위조를 하는 거하고요. 좀 이게 부풀려 적는 거는 재질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가 저는 차이가 있다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과연 이게 그 입시라든지 공개 어떤 경쟁 시험에서 지원자가 허위로 적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처럼 위촉되는 과정에 이력서 내는 거하고 좀 달리 봐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시라는 거는 경력 하나하나가 얼마든지 입시에 영향을 줄 위험성은 있잖아요. 실제 네. 입시에 영향 준지 안 준지는 별개로 하고 위험은 있잖아요. 이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입시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기업체 채용할 때도 여러 명이 지원하잖아요. 한 몇십 명이.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공정 따져봐야 됩니다. 내용 허위인지. 그런 재질이 나빠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겸직 교수다. 그럼 이게 겸직 교수는 미리 김건희 씨를 알고 근데 이게 미리 위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보관용으로 이력서 하나 요구하면 적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명이 공개해가지고 겸직 교수를 누가 이게 선발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희도 겸직 교수를 많이 겸직 위촉해 교수에 보잖아요. 한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이제 그 피해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하지만 저는 재질 측면에서는 입시에 공정하고 만약에 겸직 교수 위촉할 때 내용 허위하고 좀 이게 경중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사안과 관련해서 입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사에 대한 부분 내용의 경중 아마 판단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7년에 있었던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 참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었는데요. 네. 이 사건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자기 경력을 위조했다, 특히 학력을 위조했다는 측면에서 뭐 이건 물론 이 케이스는 위조했다는 사실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돼서 처벌까지 받았으니까 아직 그런 그 공적인 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은 김건희 씨하고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특히 학력을 위조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다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양이나 아니면 그 정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캔자스 대학교에서 학석사를 받고 그다음에 예일대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그런 학력을 위조했다는 게 문제가 됐고 학력 이후의 경력들은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경력들, 뭐 강의 경력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아까 서종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뭐 위조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김건희 씨 같은 그 이후에 제출된 만들어진 뭐 저기 상장이나 이런 것들의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 또는 재직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위조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더 많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신정아 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신정아 씨를 어떻게 노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선정적으로 다룬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방식도 지금 생각해보면 언론에 다시 흘리는 방식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측면이 지금의 관점으로는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이 신정아 씨가 쓴 사천일인가요? 그 수감 번호 가지고 책을 낸 거 있잖아요. 자서전. 예. 그것도 제가 다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변양규 씨 재판도 제가 관심 있게 그때 좀 관여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씨하고 이게 그 비교할 대상입니까? 이게 같이 이게 뭐 두 사건이 유사한 것처럼 이게 비교할 저는 대상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신정아 씨는 캔자스대 그 학사 중퇴 아닙니까? 근데 졸업장에다가 석사에다가 예일대 박사까지 물론 이게 그때 예일대가 팩스를 잘못 보내가 동국대 사과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학사 중퇴인데 학사 석사 박사까지 위조한 거 이거하고 이게 김건희 씨가 어느 대학나 김건희 씨는 이게 명지대 학사,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 맞잖아요. 논문 표절 의혹은 있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딴 박사 아닙니까? 어떻게 신정아 씨하고 김건희 씨가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위조한 석박사하고 제대로 딴 석박사하고 이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신정아 씨는 이걸 가지고 이게 동국대 전임 강사가 됐지 않습니까? 전임이란 게 뭐냐면 이게 평생 교수로서 이걸 우리 보통 정식 교수로 하죠. 전임부터. 그다음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되잖아요. 네. 근데 겸직 교수는 이게 1, 2년 그 경력 보고 1, 2년 위촉해서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평생 신분 보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김건희 씨가 뭐 수상 경력을 단체인데 개인으로 적었잖아요. 수상 경력 허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안 적었으면 겸직 교수 위촉 안 될까요? 이거 보고 수상 경력 보고 겸직 교수 위촉했겠습니까? 석박사 평소에 활동 보고 위촉하는 거예요. 이 상장 이력서에 안 적어도 겸직 교수는 저는 됐다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많이 위촉해봤으니까 학교 사정은 제가 알잖아요. 일반 변호사하고 달리. 따라서 저는 뭐 단체 수상이냐 개인 수상이냐 아니면 이게 게임협회 기획이사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재직 기간이 좀 부정확하지만 얼마라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경력 안 적어도 됩니다. 이 경력 안 적어도 겸직 교수 합니다. 겸직 교수는 뭐 석박사 하기만 해서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 패널 중에도 요즘 겸직 교수 강사 몇 명 있어요. 제 아는 사람들. 겸직 교수는 좀 그럴 수도 있는 뭐 관행이 그러니까 어디선가. 신정하는 정교수고 예. 얘는 겸직 교수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조의 정도가 경력을 속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규 학력을 실제로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학위를 허위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 현재 학위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취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 겸직 교수가 그냥 이렇게 위촉하면 된다는 식의 얘기들을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사실 여기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게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다음에 교원의 자격에 대한 뭐 규정 이런 것들이 세부 규정에 의해서 그 교원으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들이 법과 법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겸임교원인 경우에도 임용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의 지적사항이 되고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사실 이제 조국 교수의 케이스 때문에 지금 작년 정도에 그 교육부가 사립학교들의 임용 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겸임 교수인 경우에도 겸임 교수나 이런 경우에도 임용 과정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으면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문제되지 않다면 교육부가 그런 감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적당히 위촉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조국 교수 케이스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예. 입시 과정인 경우에는 물론 입시가 자기 인생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몇 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연구 경력이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원, 특히 대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법이나 법령에 딱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기준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